아시아 최고는 도쿄다. 이 명제를 의심하는 자는 학자 자격이 없다. 20년입니다. 꼬박 20년 동안 아시아 도시 계획을 연구해온 영국의 깐깐한 노교수가 단단히 쥐고 있던 고집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철옹성 같던 20년의 확신이 한국 땅을 밟은 지 단 3시간 만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첨단 시스템으로 무장한 인천공항의 차가운 완벽함에 한 번, 그리고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뜨거운 오질 앞에 또 한 번, 결국 수백 명의 동료 학자들 앞에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도대체 서울의 무엇이 이 오만한 영국 신사의 무릎을 꿇게 만든 걸까요? 지금 그 벅찬 충격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시야의 한계를 세계의 한계로 착각한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얄팍한 상식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굳게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허허, 조금 찔리신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방금 제가 던진 저 날카로운 질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을 향해 쓰는 뼈아픈 반성문이니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평생을 도시 인프라와 교통 시스템 연구에 바쳐온 60대 수석 연구원 윌리엄이라고 합니다. 평생 낡은 서적과 빽빽한 데이터만 믿고 살아온 콧대 높고 고집세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전형적인 늙은 영국 학자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시야의 한계, 아니 제 60년 인생을 통틀어 아시아 최고의 도시는 무조건 일본 도쿄였습니다. 오차 없이 굴러가는 톱니바퀴 같은 교통망, 수십 년의 노하우가 축적된 기계적인 서비스. 저는 수백 번 도쿄를 오가며 그 견고한 시스템에 찬사를 보냈고 세계 여러 학회에서 언제나 아시아의 기준은 도쿄라고 열변을 토해왔습니다. 한국요? 하하,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 오랜 연구 노트 귀퉁이조차 한국이 차지할 자리는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물건을 잘 만든다는 건 알았지만 도시의 뼈대와 인프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벼락부자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게 지어놓고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흔해 빠진 신흥국 중 하나일 거라고 섣불리 단정 지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런던의 동료 연구원이 제게 서류 하나를 내밉니다. 국제 스마트시티 발전 학회가 하필 한국의 서울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동료가 하도 같이 가자고 사정을 하길래 속으로는 그래, 아시아 변방의 그 작은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발전했는지 내 깐깐한 눈으로 구경이나 해보지 하는, 지금 생각하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오만방자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컨대 말입니다.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첫 순간부터 철옹성 같던 제 20년의 굳건한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의 칙칙한 카펫과 좁고 복잡한 미로 같은 안내판에 익숙해져 있던 제 눈앞에 마치 미래 시대의 우주정거장 같은 거대한 유리 궁전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까마득하게 높은 천장에서는 눈부신 자연 채광이 쏟아져 내리고 넓고 쾌적한 통로 바닥은 거울처럼 티끌 하나 없이 반짝입니다. 4개 국어로 쓰인 직관적인 안내판은 낯선 이방인조차 눈을 감고도 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정교하고 친절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 제 턱을 빠지게 만든 건 바로 입국 심사대였습니다.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구불구불 끝도 없는 줄을 서며 한두 시간씩 진을 빼던 게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이곳은 다릅니다. 최첨단 자동 입국 심사 기계에 여권을 쓱 올려놓고 카메라를 한번 쳐다보는 순간 육중한 유리문이 스르륵 하고 열리는 겁니다. 단 10초. 짐을 찾고 게이트를 빠져나오기까지 거짓말 조금 보태어 커피 한 잔이 식을 시간조차 걸리지 않습니다. 에이, 공항은 원래 그 나라의 얼굴이니까 빚을 내서라도 화려하게 꾸며놨겠지. 저는 애써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공항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도심으로 들어가는 공항철도 매표소 앞에 섰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이 저를 강타합니다. 교통카드 단 한 장으로 공항철에서 서울도심 한복판 지하철까지 아무런 막힘이나 추가 절차 없이 환승이 되는 겁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구역마다 요금이 달라서 갈아탈 때마다 표를 새로 끊고 머리를 쥐어뜯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수도권 전체의 대중교통 통합 시스템을 어떻게 이토록 군더더기 없이 단정한 마음으로 꼼꼼하게 설계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유행을 좇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진심으로 보듬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려는 묵직한 배려가 뼛속까지 느껴지는 겁니다. 잠시 후 플랫폼에 서 있는데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 지긋지긋하고 날카로운 쇳소리 대신 부드러운 안내방송이 귓가를 맴돌고 열차가 멈춰서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플랫폼을 꽉 채운 투명한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이 단 1cm의 오차도 없이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동시에 열리는 겁니다. 런던 지하철 플랫폼에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쥐떼를 피해 뒷걸음질 치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가며 저는 멍하니 그 열린 문 틈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열차에 올라탄 저는 무심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 선명하게 뜬 와이파이 기호를 보고는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 아래 캄캄한 터널을 뚫고 맹렬하게 달리는 쇳덩어리 안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의 젊은 직장인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고화질 영상 통화를 하며 웃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지하철에서는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 스마트폰은 그저 먹통이 된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데 말이죠. 한국인들에게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특별하게 느끼지도 못하는 이 일상이 제게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빠르고 너무 정교하며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진정성으로 꽉 차 있는 나라. 그저 무겁게 끌고 가던 제 여행 가방마저 한없이 가볍게 느껴지는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호텔방에 짐을 채 풀기도 전에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내일 학회에서 발표할 아시아 1위 도시 도쿄라는 제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쓴 그 문장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질 만큼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기계처럼 돌아가는 최첨단 도시가 콧대 높은 영국 노학자의 가슴 한복판에 안겨준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소개가 조금 부족한가요? 영국 런던에서 나고 자란 60대 영국 신사라 하면 다들 콧수염을 기르고 홍차나 홀짝이며 세상 다 아는 척하는 깐깐한 노인네를 떠올리시죠. 네, 정확히 보십니다. 시어가니가 딱 그런 부류입니다. 평생을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 차림으로 수치와 데이터만 믿고 살아가는 고집불통 학자. 그런 제가 지금 서울 한복판의 호텔방 침대에 멍하니 걸터앉아 제 평생의 연구 자료를 보며 헛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윌리엄, 너 도대체 20년 동안 뭘 연구한 거냐? 스스로에게 묻는 이 기분 참 묘합니다. 마치 평생 믿고 있던 지구가 사실은 네모났다는 걸 방금 깨닫는 갈릴러가 된 기분이랄까요? 이대로 방에 틀어박혀 있다간 억울해서 잠도 안 올 것 같습니다. 내일 열릴 학회는 뒷전이고 당장 이 얄미울 정도로 완벽한 도시의 민낯을 제 두 발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지하철과 택시 같은 매끈한 포장지 말고 진짜 이 도시의 속살을 보려면 골목을 걷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 앱 하나만 달랑 켜고 무작정 밖으로 나섭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참 기묘한 동네에 다다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니 이곳이 바로 서울의 성수동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동네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낡았는데 낡지 않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눈앞에 보이는 건 분명 시뻘건 녹이 세운 철제 셔터와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붉은 벽돌 공장 건물입니다. 런던이라면 당장 철거 딱지가 붙을 법한 낡은 외관이죠. 그런데 그 낡은 유리창 너머로 은은한 캔들 조명이 흔들리고 갓 볶아낸 향긋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젊은이들이 그 낡은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과거를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번쩍이는 새 것만 짓는 게 아니라 낡은 뼈대 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과거와 미래를 절묘하게 버무려 놓습니다. 도시 개발을 평생 연구해온 저로서는 이 기막힌 균형 감각에 다시 한번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입니다. 이 나라는 그냥 돈으로 떡칠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가치를 아는구나. 그렇게 골목의 묘한 매력에 홀려 걷다가 한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뚝 멈춥니다. 유리창 너머로 뭔가 번쩍거리는 게 움직이거든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맙소사.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로봇팔이 윙윙거리며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능숙하게 컵을 집어들고 정확한 비율로 원두를 갈아내며 기가 막힌 라테아트를 만들어냅니다. 코나스너를 홀린 듯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점원은 온데간데 없고 매끈한 화면의 키오스크가 저를 방입니다.
이 첨단 기술과 낡은 공장의 부조화라니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에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그래 이거지. 미래 도시는 이런 맛이 있어야지. 신나게 화면을 톡톡 두드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합니다. 잘 전화시 결제를 해야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무심코 바지 주머니로 손을 쑥 밀어넣습니다. 어?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쫙 흘러내립니다. 왼쪽 주머니 텅 비어 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 여기도 없습니다. 재킷 안주머니를 미친 듯이 뒤집어 까봅니다. 없습니다. 이머네메크는 여권, 신용카드, 그리고 달러와 한국 돈이 잔뜩 들어있는 제 낡은 갈색 가죽 지갑이 감쪽같이 증발해 버립니다. 방금 전까지 이 완벽한 기술의 도시에 감탄하며 하늘을 날던 제 마음이 순식간에 천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칩니다. 런던이나 파리에서 지갑을 잃어버린다는 건 그냥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소매치기들의 표적이 되어 이미 누군가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뻔하니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당장 내일 학회는 어쩌지? 호텔로 돌아갈 택시비는? 아니 당장 내 신분을 증명할 여권조차 없는데. 첨단 시스템이고 스마트 시티고 나발이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 크고 낯선 아시아의 거대 도시 한복판에 빈털터리 노인네로 덩그러니 버려진다는 끔찍한 공포가 저를 덮쳐옵니다. 로봇팔이 완성된 커피를 내밀며 윙윙거리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합니다. 이 완벽해 보이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순간에 저를 집어삼킬 거대한 미로처럼 둔갑하며 제 숨통을 조여오는 순간입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눈앞에서 윙윙거리며 간 내린 커피를 내미는 로봇팔이 마치 저를 비웃는 외계 생명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영국 대사관 전화번호가 뭐였지? 아니 당장 이 로봇이 만든 커피값은 어떻게 내지? 머릿속은 이미 새하얗게 타버린 지 오래입니다. 60년 평생 빳빳하게 세우고 살았던 영국 신사의 자존심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낯선 동방의 나라에서 미아가 되어버린 불쌍한 늙은이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죠. 결제를 기다리며 깜빡이는 키오스크 화면만 원망스럽게 노려보며 털썩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달랑 프니크 샤터네는 8.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카페 유리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그리고 웬 젊은 한국 청년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있고 어깨는 거칠게 들썩입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전력 질주라도 한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겁을 집어먹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제는 소매치기범이 아예 대놓고 쫓아오는 건가? 런던 뒷골목에서 숱하게 겪었던 섬뜩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며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귀에 들려온 건 협박이 아니라 너무나 유창하고 정중한 영국식 영어였습니다. Sir Consulting, 실례합니다. 혹시 이 지갑 선생님 것 맞으십니까? 번쩍 눈을 뜹니다. 청년의 손에 들려있는 건 다름 아닌 저의 그 낡은 갈색 가죽 지갑입니다. 너무 놀라 턱이 빠질 지경입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낚아채듯 받아듭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본능으로 지갑 안부터 확인하고 맙니다. 여권 그대로 있습니다. 신용카드들 가지런히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둑하게 환전해 두었던 달러와 한국 지폐들까지 단 1달러도 사라지지 않고 완벽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방금 저 골목 모퉁이에서 지갑을 떨어뜨리시길래 급하게 쫓아왔습니다. 하마태우면 못 찾을 뻔했네요. 청년은 땀을 쓱 닦아내며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게 아니라는 듯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저는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맙소사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바보 같은 말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할 뿐이죠. 런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파리나 로마였다면요?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누군가 채가서 이미 사라지고 없었을 겁니다. 설령 주웠다 한들 그 안에 든 두둑한 현금을 보고도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와 주인을 찾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눈치도 생색을 내는 기색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타인의 공영을 지나치지 못하는 참으로 단정하고 따뜻한 마음씨 하나로 저 골목 끝에서부터 이곳까지 전력으로 달려와 준 겁니다. 남은 여행 즐겁고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다시 휙하니 문을 열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저는 멀어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마치 뒤통수를 커다란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로봇팔이 내민 커피는 이미 식어가고 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왈칵하고 끓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껏 저는 도시를 평가할 때 오직 차가운 숫자와 화려한 인프라만 봤습니다. 도로가 얼마나 뚫려 있는지, 건물이 얼마나 높은지, 시스템이 얼마나 한치의 오차 없이 돌아가는지 말입니다. 도쿄가 최고라고 믿었던 것도 바로 그 숨막히는 기계적인 완벽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순간,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건넨 깊은 울림은 그 어떤 최첨단 기술보다 거대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지하철 터널 밑에서도 끊기지 않는 기적 같은 와이파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스크린도어, 로봇이 커피를 내리는 놀라운 미래 기술, 내 마이크로놈, 만리룸, 네 물론 대단하죠. 하지만 그 모든 눈부신 기술들을 완성시키는 진짜 힘은 바로 그 도시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품격이었던 겁니다. 떨어진 이방인의 지갑을 들고 땀 흘려 뛰어와 주는 사람들, 길을 잃고 헤매면 묻기도 전에 다가와 방향을 알려주는 넉넉하고 따뜻한 오지랖,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골목에서도 타인의 것을 탐하지 않는 무서울 정도로 높은 도덕성과 깊은 인간애, 이 모든 것이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겁니다. 이 위대한 시민의식 앞에서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20년치 연구 데이터가 한낱 낡은 휴지 조각처럼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던 아시아 최고 도시 도쿄라는 낡은 간판이 와장창 깨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도저히 분석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경이로운 나라, 한국이라는 이름이 아주 선명하고 묵직하게 새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뜁니다. 내일 학회에서 제가 발표해야 할 자료의 제목이 떠오릅니다. 아시아 최고의 도시 도쿄.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남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킵니다. 그리고 서둘러 호텔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밤을 새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 60년 인생 가장 통쾌하고 위대한 고해성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한복판 코엑스의 거대한 국제 컨퍼런스 홀 안에는 이미 수백 명의 세계적인 도시 연구자들과 학자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다들 빳빳한 정장 차림으로 노트북을 켠 채 아시아 도시 계획의 권위자인 저 윌리엄의 입에서 또 한 번 도쿄의 위대함에 대한 찬사가 흘러나오길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 참입니다. 단상 위로 걸음을 옮기는 제 구두 발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홀 안에 울려 퍼집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천천히 장내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지난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완전히 새로 고쳐 쓴 프레젠테이션의 첫 화면을 커다란 스크린에 띄웁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복잡한 통계표도 런던이나 도쿄의 화려한 스카이라인도 아닙니다. 그저 낡은 골목길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벤치 사진 한 장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장내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저는 양손으로 단상을 꽉 움켜쥐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오직 숫자와 굳건한 시스템만이 위대한 도시를 만든다고 맹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이 자리에서 아시아 최고의 도시는 일본 도쿄라고 떠들어댔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쥐 죽은 듯 고요해집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런던의 동료 학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봅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이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해 겪은 일들은 저의 얄팍한 상식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인천공항에 그 숨 막히도록 완벽한 환승 시스템, 지하 깊은 터널을 맹렬하게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기적처럼 터지는 통신망, 한치의 오차 없이 맞물려 열리는 플랫폼의 투명한 벽까지, 그들은 이미 우리가 상상만 하던 미래를 일상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재빠르게 메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스크린의 화면을 꺼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제 평생의 연구 결과를 스스로 뒤집어 엎은 진짜 이유는 고작 그런 차가운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순간 목이 턱 막혀옵니다. 어제 낡은 골목에서 느꼈던 그 심장 떨리는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제가 어제 이곳 서울의 낯선 거리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의 일입니다. 모든 신분증과 전 재산이 든 지갑이었죠. 절망에 빠져 주저앉으려던 그 순간
땀을 뻘뻘 흘리며 저 멀리서 한 한국 청년이 뛰어오더군요. 제 지갑을 주워들고 오직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그 단정하고 따뜻한 마음 하나로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온 겁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액수의 현금이 그대로 들어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어떤 데 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씩 웃으며 좋은 여행이 되라는 인사만 남긴 채 호련히 사라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을 만큼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홀 안에는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수백 명의 깐깐한 서양 학자들이 저마다 충격에 빠진 얼굴로 저를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번쩍이는 건물을 짓고 첨단 인프라를 깔 수는 있습니다.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화려한 도시를 흉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길을 잃은 이방인에게 묻기도 전에 다가와 길을 알려주는 넉넉한 오지랖, 잃어버린 남의 지갑에 절대 손을 대지 않는 높은 도덕성, 타인의 공영을 외면하지 않는 이 숭고한 인간에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의 치열한 삶과 시련을 이겨내며 켜켜이 쌓아 올린 그들만의 묵직한 책임감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고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합니다. 눈부신 첨단 기술로 세계 산업을 이끌면서도 그 차가운 기계들을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의 펄떡이는 심장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나라. 오직 시스템의 정교함만을 줬던 제 오만한 편견을 박살내준 이 위대한 나라에, 그리고 이 거대하고 단정한 진심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께 저는 오늘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사과를 바칩니다. 아시아 최고의 도시는, 아니 이제 세계가 우러러봐야 할 진정한 선진국은 바로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아주 긴 정적이 흐릅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누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치는 박수 소리를 시작으로 호라는 인해 수백 명이 쏟아내는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로 가득 찹니다. 동료 학자들의 상기된 얼굴과 뜨거운 환호성 속에서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기어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맙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홀가분해진 발걸음으로 창가에 다가가섭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시게 햇살이 부서지는 한강과 쉼없이 박동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저 겉만 화려한 줄 알았던 이 거대한 도시가 이제는 무수한 사람들의 피땀과 단정한 마음으로 꽉 채워진 거대하고 따뜻한 생명체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창문에 가만히 손을 얹으며 속으로 조용히 속삭입니다. 아예 낡고 오만했던 20년을 단숨에 무너뜨려준 대한민국,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이 위대한 찬사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